고양. 고양. 페가수스를 얻은 벨레로폰. 누가 나올까? 벨레로폰.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타고 키마이라 등 많은 괴물을 무찔러요. 리키아 왕 이오바스테의 사위가 되어 나라를 물려받아요. 페가수스. 날개가 달린 말로 메두사의 목이 잘릴 때 나온 피에서 태어났어요. 벨레로폰을 도와 여러 괴물들을 함께 물리쳐요. 키마이라. 사자, 염소, 뱀, 3마리 동물의 모습을 한 괴물로 불을 내뿜어요. 페가수스를 탄 벨레로폰에게 죽임을 당해요. 이오바테스. 리키아의 왕으로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친 벨레로폰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 나중에는 나라도 물려주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벨레로폰. 벨레로폰은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타고 키마이라 등 많은 괴물들을 무찔렀어요. 가족관계. 이오바테스의 사위. 관련 있는 사건. 페가수스를 얻음. 키마이라를 물리침. 이름의 유래. 벨레로스를 죽인 자. 별명. 히포누스. 말을 잘 다루는 자. 상징. 오만. 허세.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였어. 그때 흘린 메두사의 피에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가 태어났어.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이라는 영웅과 함께 모험을 했지. 이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모험을 했는지 들어볼래? 안 들어. 리키아 왕국에 키마이라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 사자와 염소, 뱀의 모습을 한 괴물이었는데 불을 뿜어 사람들을 마구 죽이곤 했지.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는 키마이라를 없앨 용감한 무사를 찾았어. 어느 날 한 무사가 이오바테스를 찾아왔어. 이 무사가 바로 벨레로폰이었지. 벨레로폰은 이오바테스에게 그의 사위가 보낸 편지를 건네주었어. 벨레로폰은 제가 본 중 최고의 무사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 안테이아가 벨레로폰을 지나치게 칭찬합니다. 부디 저를 대신해 벨레로폰을 없애주십시오. 이오바테스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 벨레로폰, 자네가 키마이라를 없애주게. 벨레로폰은 이오바테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벨레로폰은 도움을 청하러 예언자 폴리이도스를 찾아갔지. 폴리이도스는 앞니를 점쳐보더니 이렇게 말했어. 벨레로폰, 키마이라를 없애려면 페가수스가 있어야 하네. 오늘 밤 아테나 신전에 가서 자게.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걸세. 벨레로폰은 아테나 신전으로 갔어. 그곳에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꿈에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 황금 굴레를 건네며 말했지. 페이렌의 샘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페가수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벨레로폰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깼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꿈에서 아테나가 준 황금 굴레가 손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거야. 벨레로폰은 아테나가 일러준 대로 곧장 페이렌의 샘으로 향했지. 페이렌의 샘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늘에서 퍼덕이는 소리가 들렸어. 바로 페가수스였지. 페가수스는 벨레로폰이 들고 있는 황금 굴레를 보더니 반가운 듯 콧김을 내뿜었어. 그리고 벨레로폰에게 다가와 얌전히 목을 내밀었어. 페가수스, 나와 함께 가자. 키마이라를 잡으러 갈 준비는 다 끝났어. 벨레로폰은 페가수스를 타고 키마이라가 있는 곳으로 날아갔지. 키마이라는 벨레로폰을 보자마자 불을 뿜어댔어. 페가수스, 키마이라를 물리쳐 볼까? 벨레로폰을 태운 페가수스는 힘껏 날아올랐어. 키마이라,
내 화살을 받아라! 벨레로폰은 키마이라의 입속에 화살을 쏘아댔어. 키마이라도 질 수 없다는 듯 시뻘건 불을 마구 뿜어댔지. 이게 웬일이야? 키마이라의 입에 들어간 화살이 불에 녹아 목구멍을 막아버렸어. 키마이라는 캑캑거리더니 죽고 말았지. 페가수스! 우리가 키마이라를 무찔렀어! 벨라로폰은 이오바테스를 찾아갔어. 왕이시여, 키마이라를 없애고 왔습니다.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이 살아 돌아오자 무척 놀랐어. 그거 참 고생 많았네. 혹시 내 다른 골칫거리도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이번에도 벨레로폰은 고개를 끄덕였어. 다시 페가수스를 타고 솔리모이인과 아마존족을 차례대로 무찔렀지.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와 함께 다시 이오바테스를 찾아갔어. 그런데 길목에 수많은 병사가 기다리고 있지 뭐야? 이오바테스 왕의 명령이다. 벨레로폰을 처치해라. 벨레로폰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 왕을 위해 그토록 힘든 일을 했는데 나를 죽이라고 했다고? 벨레로폰은 병사들을 해치우고 이오바테스를 찾아갔어. 왕이시여, 저에게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어. 사위로부터 벨레로폰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이야. 벨레로폰, 나를 용서해주게. 자네야말로 신들에게 사랑받는 진정한 영웅이네. 이오바테스는 벨레로폰을 사위로 삼고 나라의 반을 주었어. 그 뒤로도 위대한 영웅 벨레로폰의 모험에는 페가수스가 항상 함께했지. 벨레로폰은 키마이라를 무찌른 영웅이에요. 벨레로폰 혹은 벨레로폰테스로 불리며 헤라클레스 이전에 가장 유명한 영웅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말인 페가수스를 길들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리키아의 왕 이오바테스의 사위가 되어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페가수스의 어머니는 메두사, 아버지는 포세이돈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었을 때 메두사의 목 또는 흘린 피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의 사이에서 생긴 페가수스와 거인 크리사우르를 품고 있었거든요. 페가수스는 원래 올림포스로 날아올라가 제우스를 섬기며 벼락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페이레네 샘에서 물을 마시다 벨레로폰을 만나 여러 모험을 함께 했어요. 벨레로폰이 죽은 뒤 다시 신들에게 돌아갔으며 그리스 전역에는 페가수스의 발길질 때문에 생긴 여러 샘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페가수스의 이름도 샘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어요. 키마이라는 세 가지 동물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어요. 키마이라는 티폰과 에키드나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이었어요. 형제로는 저승문을 지키는 케르베로스, 괴물 물뱀인 히드라 등이 있었어요. 머리가 새지는 동물이었는데 사자, 염소, 뱀의 모습을 전부 가졌으며 입으로 불을 내뿜었어요.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벨레로폰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벨레로폰은 키마이라의 입속에 납으로 된 화살을 쏘았는데 키마이라가 불을 내뿜자 화살의 납이 녹아 키마이라의 목구멍을 막은 거였어요. 결국 키마이라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어요. 오만해진 벨레로폰은 제우스의 벌을 받았어요. 벨레로폰은 페가수스와 함께 이름을 떨치다 스스로 신만큼 잘났다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페가수스를 타고 신들이 머무는 올림포스에 올라가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우스가 화가 나 벌레 한 마리를 보내 페가수스를 쏘게 했어요. 깜짝 놀란 페가수스는 심하게 몸부림쳤고 그 바람에 벨레로폰은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뒤 벨레로폰은 절름발이의 장님이 되어
평생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기도 저기다. 터키에는 키마이라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산이 있어요.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의 안탈리아 지역에는 키마이라가 실제로 살았다고 전해지는 산이 있어요. 키메라 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은 고대의 시시때때로 불을 뿜어 사람들을 위협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여기저기서 불이 땅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고대 소아시아인들은 키메라산 꼭대기에 사자가 살고 중턱에는 염소가, 산 기슭에는 뱀이 살고 있다고 여겼어요.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불리한 편지를 벨레로폰의 편지라고 해요. 거기서 자. 아빠가 옮겨줄게. 자. 벨레로폰은 프로이토스가 써준 편지의 내용도 모른 채 이오바테스 왕에게 편지를 전하러 갔어요. 벨레로폰이 들고 간 편지에는 편지를 들고 간 무사를 죽여달라 라는 부탁이 적혀 있었어요. 이처럼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위험한 내용을 자신이 가져오는 것을 벨레로폰의 편지를 받았다 라고 해요. 황금 양털을 얻은 이아손. 누가 나올까? 이아손. 이올코스의 왕자예요. 펠리아스로부터 왕위를 되찾기 위해 황금 양털을 얻으러 아르고를 타고 콜키스로 모험을 떠나요. 펠리아스, 아이손의 동생이자 이아손의 숙부예요. 이아손에게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하여 이아손이 아르고를 타고 모험을 떠나게 만들어요. 아이손, 이올코스의 왕이자 이아손의 아버지예요. 동생 펠리아스에게 이아손이 어른이 되면 왕위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왕위를 물려주어요. 케이론, 몸의 윗부분은 사람이고 아랫부분은 말인 켄타우로스예요. 의술과 궁술, 예술에 뛰어나며 현명하여 이아손을 비롯한 여러 영웅들을 가르쳐요. 메데이아,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의 딸이자 뛰어난 마법사예요. 이아손에게 반해 다치지 않는 약을 주고 괴물들을 물리치는 방법도 알려주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아손. 이올코스의 왕자로 황금 양털을 얻으러 아르고를 타고 모험을 떠났어요. 가족관계. 아이손의 아들. 관련 있는 사건. 아르고를 타고 모험을 떠남. 별명. 제이슨. 관련 있는 신과 이름. 최고의 여신 헤라. 케이론. 헤라클레스. 오르페우스. 상징. 황금 양털. 아르고호. 먼 옛날 오르코메노스의 왕자 프릭소스는 새 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인 네펠레가 프릭소스를 구하려고 하늘을 나는 황금 양을 보냈어요. 프릭소스는 황금 양을 타고 오르코메노스를 떠나 콜키스로 갔어요.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는 프릭소스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프릭소스는 제우스에게 양을 바치고 아이에테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황금 양털을 선물했어요. 아이에테스는 황금 양털을 숲에 두고 잠들지 않는 용에게 지키도록 했어요. 한편 오르코메노스 왕국 가까이에 이올코스라는 왕국이 있었어요. 이올코스의 왕 아이손은 동생 펠리아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아들 이아손이 아직 어린아이였거든요. 펠리아스, 이아손이 어른이 되면 왕위를 물려주게. 그럼요, 꼭 그리하지요. 하지만 아이손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인 케이론에게 이아손을 데려갔어요. 케이론, 나 대신 이아손 좀 키워주게. 내가 키우다가는 펠리아스가 이아손을 해치고 말걸세. 케이론은 이아손을 용감하고 똑똑하게 키웠어요.
창과 활, 칼 쓰는 법은 물론이고 모든 학문을 두루 가르쳤어요. 여러 신과 황금 양털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고요. 이하손이 20살이 되자 케이로는 왕위를 되찾으라고 말해주었어요. 이하손, 펠리아스를 내쫓고 훌륭한 왕이 되렴. 이하손은 씩씩하게 이올코스를 향해 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물살이 거센 강가에서 더럽고 냄새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달 좀 없고 날 업고 강 좀 건너가 주게. 이하손은 할머니를 업고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너다가 신발 한 짝도 잃어버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하손, 내가 항상 널 지켜주겠다. 사실 그 할머니는 최고의 여신 헤라였어요. 이하손이 헤라의 시험에 통과한 거였어요. 그 무렵 펠리아스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신으로부터 신발을 한 짝 신은 사람을 조심하라 라는 예언을 들었거든요. 얼마 뒤 펠리아스는 길에서 이하손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신발을 한 짝만 신고 있잖아. 펠리아스는 이하손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궁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이하손은 펠리아스를 찾아갔어요. 나에게 왕위를 돌려주시오. 그러자 펠리아스가 말했어요. 콜키스에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온다면 왕위를 돌려주지.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일은 어려울 게... 응? 난 끝까지 볼 거야. 응? 난 끝까지 볼 거야. 끝까지 봐. 황금 양털을 가져오는 일은 어려울 게 뻔했어요. 그래서 이하손은 함께 갈 사람들을 모았어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르페우스 등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이하손은 솜씨 좋은 몹스 아르고스에게 거센 폭풍 후에도 끄떡없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르고스는 어느 때보다 정성 들여 배를 만들었어요. 마침내 아르고호가 완성되었어요. 이하손은 아르고호의 대장이 되어 콜키스를 향해 떠났어요. 콜키스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어요. 여자들만 사는 섬에 잠시 머물렀다가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고 괴물 하르피아들과 겨루기도 했어요. 또 바위섬에 부딪혀 배가 부서질 뻔도 했어요. 이런 온갖 어려움에도 이하손은 콜키스에 도착했어요.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는 이하손에게 말했어요. 황금 양털을 가져가려면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하오. 불을 뿜는 황소 2마리의 쟁기를 메어 밭을 간 다음 용의 이빨을 거기에 뿌리는 것이오. 단 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하오. 용의 이빨은 밭에 뿌리면 무시무시한 병사가 생겨나는 마법의 이빨이었어. 이하손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가 이하손의 걱정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하손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거든요. 뛰어난 마법사였던 메데이아는 다치지 않는 약도 만들어 주었고 불을 뿜는 황소도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병사들을 다루는 방법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용을 잠들게 할 약도 주었어요. 이하손은 메데이아에게 말했어요. 메데이아, 정말 고맙소. 황금 양털을 가져오면 나와 함께 이올코스로 갑시다. 이하손은 메데이아가 일러준 대로 황소를 다루어 밭도 갈고 용의 이빨에서 생겨난 병사들도 돌멩이를 한가운데 던져서 간단히 물리쳤어요. 그리고 황금 양털을 지키는 용을 찾아갔어요. 용을 잠재우는 일도 무척 간단했어요. 메데이아가 준 약을 용의 주위에 뿌리면 되었어요. 용이 깊은 잠에 빠지자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가지고 재빨리 달아났어요. 이하손은 메데이아를 데리고 이올코스로 돌아왔어요.
황금 양털을 매단 아르고가 나타나자 모두 기뻐했어요. 물론 펠리아스는 아니었어요. 이아손은 황금 양털을 펠리아스에게 건네주었고 마침내 이올코스의 왕이 되었어요. 아이, 잠깐만. 제가 뭐예요? 신들의 계보 음, 안경. 아이손은 황금 양털을 구하러 아르고를 타고 모험을 떠났어요. 아이손은 이올코스의 왕인 아이손의 아들로 이아손은 이올코스의 왕인 아이손의 아들로 삼촌인 펠리아스를 피해 케이론에게 맡겨져 자랐어요. 여러 영웅들과 함께 아르고를 타고 황금 양털을 구해온 다음 이올코스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어요. 이아손은 아르고를 타고 모험을 떠났어요. 아르고는 50여 명이 충분히 탈 수 있을 만큼 크고 폭풍 후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하며 바람처럼 빨랐어요. 진짠가? 아르고호의 뱃머리는 도도나의 성스러운 떡갈나무로 만들어져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의 여신이자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의 도움으로 목수 아르고스가 아르고호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아르고호는 모험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케이로는 이아손 외에 여러 영웅들을 가르쳤어요. 케이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반인 반마 종족인 켄타우로스예요. 켄타우로스는 몸의 윗부분은 인간이고 아랫부분은 말이에요. 테살리아의 펠리온 산에서 날고기를 먹으며 살았고 성질이 난폭했어요. 케이로는 여느 켄타우로스들과 달리 선량하고 지혜롭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어요. 아폴론으로부터 우이술과 궁수를 배웠으며 음악과 예언에도 뛰어났어요. 이아손 외에 헤라클레스, 아스클레피오스, 아킬레우스 등 여러 영웅들을 가르쳤어요. 이아손을 도운 메데이아는 훗날 마녀로 불렸어요. 메데이아는 콜키스의 왕 아이에테스의 딸로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이며 마녀 키르케의 조카였어요. 엄청난 능력을 자랑하던 마법사였지만 남편인 이아손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는 이아손에게 무섭게 복수했기 때문에 이후 마녀로 불리게 되었어요. 완전 나쁘다. 응? 완전 나쁘다. 완전 나빠? 아빠도 그렇지. 응? 아빠도 그렇지. 나빠도 그래? 이올코스와 골키스 사이에는 금무역이 활발했어요. 이아손이 구하러 간 황금 양털은 그 기원이 있어요. 옛날 콜키스 지방은 강에 사금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어요. 사람들은 이 사금을 채취할 때 양털을 강물에 넣어 양털 사이사이에 사금이 달라붙도록 했어요. 그래서 강물에서 꺼낸 양털은 황금 양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이올코스와 콜키스 사이에는 금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 황금 양털은 그 와중에 전해진 이야기라고 해요. 아르고 호자리는 거대한 별자리예요. 아르고 호자리는 초봄부터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큰 별자리예요. 아르고 호자리는 원래 하나의 별자리였는데 너무나 거대해서 18세기 프랑스의 천문학자 라카유가 돗자리, 고물자리, 나침반자리, 용골자리 등 4개의 별자리로 나누었어요. 아르고우를 하나의 별자리로 보면 하늘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별자리라 할 수 있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만 해도 800개가 넘어요.